비례대표 3인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에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한 출당 안 하는 것으로? 안 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비례 3인방은 출당 안 시키는 거죠? 이제 비례 세 분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국회에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사안마다. 근데 과연 뭐가 다를까? 우리 미래당, 바른미래당과. 본인들이 다르잖아요. 본인들이. 아, 그러니까 한번 보고 싶어요. 네. 그런 걸 쭉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분들이 과연 뭐 국민들이 인정하는 공적 명분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개인적인 사적 감정 때문에 아직도 저러는 건지 그렇게 뭐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 본 거는 사적 감정밖에 없다. 우리가 뭐 안철수 사당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막을 겁니다. 또 이상돈 의원 저랑 같은 상임인데 저랑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출당 안 시킨다. 예. 출당 누구 좋으라고 이런 거잖아요. 예. 아니 누구 좋으라고 아니고 아이고 사라지는 포말 정당에 어떻게 보냅니까? 본인들이 싫다잖아요. 본인들이. 아니 그러니까 싫으면 그냥 나가시면 되지. 배지를 떼셔야지. 당 이름 걸고 되신 알겠습니다. 분들인데. 자, 원래 유승민 대표는 내보내는 게 맞다고 했잖아요. 유 대표도 뭐 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사과한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바꿨나요? 지난번에 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했던 거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네. 비례대표 3인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에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한 출당 안 하는 것으로? 안 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유승민 대표는 이제 끝까지 자기 고집 혹은 자기 원칙을 지키는 많이 유연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포용 정치, 예, 유연. 형님 정치, 자기 고집을 그렇게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게 고집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원칙이라고 생각했던 건 항상 유지했던 게 인기의 비결이기도 한데 이번에 바꿨나 정책이나 이런 건 원칙은 아니죠. 그리고 입장도 뭐 100% 어쨌든 모양은 좀 빠졌습니다. 예. 뭐 현실 정치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른미래당이 존재하는 한 이 세 분의 출당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에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든가. 그분들이 남아있는 게 잘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안 오면요. 국회 임기도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기다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분들 아무튼 좀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박선숙 의원도 실제로 박선숙 의원님. 예. 의원도 비례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탈당하지 않았을 뿐 지금 이 합당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 혹시 박선숙 의원하고는 얘기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요. 아직 이야기해 보려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 국민의당 오늘도 이제 우리 의원총회가 있고 서로 뭐 인사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개개인 분들하고 화학적 결합이 되게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뭐 제가 또 여전히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고 있어서 네. 당에 최고위원직은 승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곧 이번엔 그냥 승계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저희 당은 네. 저희 당은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전 의원의 간부가 돼 있기 때문에 승계하는 것으로 최고위원이 되셨군요. 그래서 근데 실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합당을 했는데 지금 30여 분인데 이 중에 이제 비례 3인방하고 그 박선수 의원 정도 빼면 25석, 26석 정도의 단결된 의결권밖에 없다. 그래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 적다. 그게 이제 그런 발상 자체가 낡았다. 왜냐하면 뭐 분량을 저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뭐 우리 바른정당이 누구죠? 김명수 대법원장 네. 당론 투표 밀어붙일 때 제가 같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그런 당론 투표에 동참 안 합니다. 요즘 의원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우리를 이제 머리 숫자로만 파악을 해서 판단하는 네. 이런 정치 평론도 상당히 저는 구태라고 그러면 캐스팅 생각합니다. 보트라고 스스로 주장하지 말아야죠. 캐스팅 보트는 네. 저기서 아닌 걸 밀어붙일 때 네. 우리가 단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제 말은 바른미래당이 입장을 세웠을 때 한 서너 명 정도는 그 입장과 상관없이 우리가 옳은 입장을 가는데 무조건 우리가 A라고 했다고 해서 그 비례 세 분이 B라고 갈 것인가. 네. 그건 그분의 양식을 뭐라 그러나 훼손하는 이야기다. 이분들의 이야기라는 특권 무관하게 무조건 잡아뒀으니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상당히 이 손상을 입겠죠.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는 제가 견제합니다. 당 안에서. 저 같은 사람이. 그 세 분뿐만 아니라 그 세 분도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합리적인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김일성 가면으로 당에 이득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한마디만 더 하면 예. 그 반대편 입장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누구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 단일한 입장이 없이 그냥 하태경 까는 걸로 지금 계속 만족하고 계신데 아무튼 그건 북한을 인터뷰하시라. 알겠습니다. 전당대회식을 결정해야 되는데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과반 이상에 참석하게 하고 통과되게 만드는 데 굉장히 난관이 있어요. 절차적으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저는 화끈하게 좀 합의원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호남 신당 만든다고 지금 뭐 거의 창당 준비위원회 비슷하게 만들었잖아요. 개혁신당 가칭. 예. 그죠. 개혁신당 기획단위가 만들었잖아요. 사실상 이혼했어요. 이혼했죠. 심리적인 기혼을 완전히 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제 비례 3명 네. 이제 보내달라. 비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비례. 아니 근데 문제는 네. 그 당권파 이제 안철수 대표 측은 비례 3명을 보내주더라도 안 나간다. 저기 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보내주면 되죠. 아니 그 박지원 대표 측은 네. 자꾸 교섭단체가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실제로 한번 국민의당 의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안철수 유승민 통합당이고 네. 저기는 박정천 당이에요. 네. 어디가 미래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그 두 개 당이 있는데 네. 호남에서는 이분들이 더 선전할 수도 있죠. 호남에서는 본인이 이번 선거를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용주 어머니 그런 거예요. 호남시당 나 안 간다. 네. 그러니까 막상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또 주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지원 의원 측도 교섭단체를 못 만들 것 같으면 여기 3명을 보내준다고 해도 안 나가는 거지. 보내주면 되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보내주면 되죠. 나가는 게 확실하면 내가 볼 때는 타협의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 측도 교섭단체가 되든 안 되든 나간다고 선언을 하고 그건 이미 그러면- 선언했어요. 아니, 교섭단체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교섭단체가 안 될 수 있어도 우리는 통합에 반대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쪽 길로 계속 간다면 우리는 따로 당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은 했는데 내 말이 자꾸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네. 딱 만나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합의 이혼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합의 이혼 해주면은 저기 탈당하려고 하는 그 통합에 반대하는 비례대표를 줘야 되니까. 그러면 숫자가 3명이 줄어드니까. 아니, 사실 2명이 줄어들든 3명이 줄어들든 양보다 질이에요. 이 통합당은. 근데 그 한철수 대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쪽에서. 그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손해만 보고 저쪽은 탈당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탈당을 하는 게 확실한 담보만 주면 내가 볼 때는 여기에 탈출구가 열린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국민의당이 저라도 어떻게든 네. 나가는 게 확실하면은 그냥 깔끔하게 자기 색깔 경쟁하는 게 낫지. 자기 당 만들어서 그쵸. 자기 노선 가고 우리는 우리 노선 가는 게 낫지. 근데 이제 그 합당하는 쪽에서는 어쨌든 사이즈가 줄어들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은 게 싫은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물론 좋지는 않죠. 예. 하지만 굉장히 지엽적이다. 큰 대세에 있어서 물론 교섭단체라도 안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교섭단체는 넘고 교섭단체 넘는 상황에서 뭐 몇 명 차이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이걸 안고 가면 계속 말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렇죠. 오히려 귀찮게만 하지. 바른정당 그러니까 이 통합된다고 전제하고 그 당에 예를 들어서 거기 반대하던 의원들 소속돼 있어봐요. 자기들은 이 당에 올 생각이 없었는데 끌려왔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대표 생각은 조금 더 설득을 해보고 그죠? 그러니까 김연아처럼 끝까지 하면은 내보내줄 거예요. 하지만 합당되고 나서 그분들하고 설득할 시간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저쪽이 커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나보다 어떻게 더 잘 알아. 설득은 이미 지인장이 물 건너갔고요. 근데 그거는 국민의당 얘기고 지금 유승민 대표가 왜 갑자기 뻣뻣하게 나오십니까? 나는 사실 합당 얘기는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다. 합당하겠다는 말을. 유승민 대표가 뻣뻣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네. 유승민 대표의 매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난 정말 이번에 유승민 안철수 둘이 막 이렇게 밀당하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또 스릴도 느껴요. 왜냐하면 딱 이거거든. 안철수 대표는 통합이 원칙이에요. 통합이 곧 원칙. 네. 그런데 유승민 대표는 원칙 있는 통합이어야 돼.
네. 원칙 있는 아, 통합. 요 워딩 좋네요. 네, 딱 요게 지금 대립하는 거예요. 최근 몇 달 새에 가장 깔끔한 워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유승민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원칙대로 한다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은 국민의당 소속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내일이 민주평화당 창당대회인데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의 당적을 두 개 가질 수 없으니까 네. 뭐 내일 저도 참석은 하지만은 네. 뭐 입당은 못 하는 것이죠. 아, 그러면 무슨 자격으로 가시는 겁니까? 그냥 뭐 내빈도 아니고 외빈도 아니고 그래도 뭐 사실상 네. 그 공동 운명체의 일원으로서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13일 날은 미래당이 출범을 하게 돼요. 한다 그러죠. 예. 네. 그 대회도 가십니까? 아, 그거 갈 일이 없죠. 그거 왜 갑니까? 자, 그러면 일단 네. 소속은 미래당 소속이 되는 거네요. 13일부터는. 네, 그렇게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혼란이 엄청 크실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근데 저는 워낙 대가수인 사람이라서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용주 의원이 1호 탈당을 네.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오늘 15명. 네. 그래서 모두 16명. 그리고 비례대표 3분이 지금 남아 네, 계셔서 그렇습니다. 네. 전체 하면은 19명.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네. 아직은 뭐 오늘 탈당하지 않더라도 네. 아마 본인의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 19명.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박지원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뭐 숨겨놓은 뭐 네. 한 명이 더 있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네. 숨겨놓은 한 명이 송금주 의원인가요? 뭐 송금주 의원일 수도 있고, 네. 뭐 또 다른 비례 의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네. 다른 비례의원. 박선수 네, 의원입니까? 네, 뭐 그렇게 얘기 많이 하고 있죠. 다 아시다시피 박선수 의원은 정치 생활을 김대중 전 총재, 전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같이 했고, 청와대 대변인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호남 이 정치와 안철수 대표와의 연결 교리였었죠. 네. 근데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막 연어처럼 뭐 고향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아, 박선수 의원이 연어처럼 고향을 찾아올 찾을 거라고 저는 것이다. 확신합니다. 아,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소속은 미래당이시지만 네. 심정적으로는 민평당이신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래당에서 비례대표 제명 문제를 좀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건 지금 내부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미래당 내부는 제가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민평당 쪽에서는 이제 네. 창당이 되고 저기도 이제 통합하게 되면은 예. 아마 공식적으로 뭐 출당 요구를 좀 하겠죠. 네, 그래서 공은 일단 저쪽에 넘어가 있는 것이고 또 여론에 제가 알고 있기는 이미 신문 사설로도 네. 그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있고 뭐 맞습니다. 칼럼도 예, 예. 몇 편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6월 지방선거 이전에는 안 해줄 거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6월까지 금방 가지 않습니까? 뭐. 아,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6월까지 미룰까요? 글쎄, 글쎄요. 뭐 일단 공은 저쪽에 있으니까 네. 뭐 두고 보는 거죠. 네. 근데 당에 계시면서 네. 그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은 민평당인데 그러니까 아니, 몸은 지금 그 미래당에 묶여 있는 아니, 이런 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체성 그러는데 저는 네. 뭐 제 개인 정체성이지 뭐 당이 어쩌느냐 이렇게 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네. 아, 근데 미래당의 이제 노선이나 뭐 이제 뭐 가치나 이런 게 쭉 정해지지 않겠어요? 소위 이제 네, 당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거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실 텐데 아니, 근데 미래당 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존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도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저 현재 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100% 찬성하는 게 아니죠. 네. 뭐 저도 뭐 거기서 좀 요새 하는 경제 정책이나 뭐 이런 것 등등에서는 저도 상당히 뭐 유보적인 네. 또는 뭐 조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네. 어디까지나 큰 흐름으로 볼 때 네. 저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진짜로 깨끗하게 개혁을 하고 과거와 청산하지 않으면 난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니까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깨끗한 과거 청산. 네, 그렇죠. 그리고 확실한 적폐 청산이 네, 되지 그렇죠. 않으면 다음 단계로 이 기회에 그건 진짜 끝을 내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역사가 준 유일한 기회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건가요? 네, 네. 근데 지금 미래당에 가 있는 이현주 의원이나 이제 조만간 합칠 텐데 하태경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들을 의원님께 또 했다면서요? 아니 그건 뭐 좀 하태경 의원은 심지어 방송에서 예. 뭐 지방선거 끝나면 뭐 안 대표 안철수 대표는 이미 사라지니까 네. 그때 뭐 저보고서 예. 뭐
떠나지 말고 그냥 좀 중립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좀 하고 그랬죠. 네. 지방선거 끝나면 사라질 거다라는 게 어떤 맥락인가요? 그러니까 뭐 출마를 원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서울시장에 내보내서 뭐 당선될 일이 없으니까 뭐 근데 그런 얘기가 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안 원해도 서울시장 출마시켜서 떨어질 텐다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거죠. 당선된다고 보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본인이 안 나갈 거예요. 서울시장 출마 안 할 거다. 제가 보기엔 안 나갈 겁니다. 안철수 대표 출마 안 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거 뭐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안 된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복잡하게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정서와 동떨어지는 행동하지 않습니까? 요번 같은 경우 보세요.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통합반대 의원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고 그래도 의원총회 그 후에 연적도 없고 그리고서 그냥 뭐 망보한 대로 가는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기 그 미래당에서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거다. 비례대표 3인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에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한 출당 안 하는 것으로? 안 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비례 3인방은 출당 안 시키는 거죠? 이제 비례 세 분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국회에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사안마다. 근데 과연 뭐가 다를까? 우리 미래당, 바른미래당과. 본인들이 다르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 걸 쭉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분들이 과연 뭐 국민들이 인정하는 공적 명분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개인적인 사적 감정 때문에 아직도 저러는 건지 그렇게 뭐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 본 거는 사적 감정밖에 없다. 우리가 뭐 안철수 사당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막을 겁니다. 또 이상도 저랑 같은 상황인데 저랑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출당 안 시킨다. 예. 출당 누구 좋으라고 이런 거잖아요. 예. 아니 누구 좋으라고 아니고 그 사라지는 포말 정당에 어떻게 보냅니까? 본인들이 싫다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싫으면 그냥 나가시면 되지. 배지를 떼셔야지. 당 이름 걸고 되신 알겠습니다. 분들인데. 자, 원래 유승민 대표는 내보내는 게 맞다고 했잖아요. 유 대표도 뭐 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사과한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바꿨나요? 지난번에 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했던 거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네. 비례대표 3인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에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한 출당 안 하는 것으로? 안 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유승민 대표는 이제 끝까지 자기 고집 혹은 자기 원칙을 지키는 많이 유연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포용 정치, 유연. 형님 정치, 자기 고집을 그렇게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게 고집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원칙이라고 생각했던 건 항상 유지했던 게 인기의 비결이기도 한데 이번에 바꿨나 정책이나 이런 건 원칙은 아니죠. 그리고 입장도 뭐 100% 어쨌든 모양은 좀 빠졌습니다. 예. 뭐 현실 정치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른미래당이 존재하는 한 이 세 분의 출당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에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든가. 그분들이 남아있는 게 잘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안 오면요. 국회 임기도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세 분뿐만 아니라 그 세 분도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합리적인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김일성 가면으로 당에 이득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한마디만 더 하면 그 반대편 입장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누구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 단일한 입장이 없이 그냥 하태경 까는 걸로 지금 계속 만족하고 계신데 아무튼 그건 북한을 인터뷰하시라. 알겠습니다. 전당대회식을 결정해야 되는데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과반 이상에 참석하게 하고 통과되게 만드는 데 굉장히 난관이 있어요. 절차적으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저는 화끈하게 좀 합의원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호남 신당 만든다고 지금 뭐 거의 창당 준비위원회 비슷하게 만들었잖아요. 개혁신당 가칭. 예. 그렇죠. 개혁신당 기획단이니까 만들었잖아요. 네. 사실상 이혼했어요. 이혼했죠. 심리적인 기혼을 완전히 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비례 3명 네. 이제 보내달라. 비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비례. 아니 근데 문제는 네. 그 당권파 이제 안철수 대표 측은 비례 3명을 보내주더라도 안 나간다 저기 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왜냐하면 내보내주면 되죠. 아니 박지원 대표 측은 네. 자꾸 교섭단체가 넘을 거라고 생각을 의결권밖에 없다. 그래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 적다. 그게 이제 그런 발상 자체가 날 같다. 왜냐하면 뭐 분리하면 다 저만 나갔대요. 하더라도 지난번에 뭐 우리 바른정당이 누구죠? 김명수 대법원장 네. 당론 투표 밀어붙일 때 제가 같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그런 당론 투표에 동참 안 합니다. 요즘 의원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우리를 이제 머리 숫자로만 파악을 해서 판단하는 네. 이런 정치 평론도 상당히 저는 그러면 구타라고 캐스팅 생각합니다. 보트라고 스스로 주장하지 말아야죠. 캐스팅 보트는 네. 저기서 아닌 걸 밀어붙일 때 우리가 단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제 말은 바른미래당이 입장을 세웠을 때 한 서너 명 정도는 그 입장과 그러니까 상관없이 우리가 갈 수 있다. 옳은 입장을 가는데 무조건 우리가 A라고 했다고 해서 그 비례 3분이 B라고 할 것인가. 네. 그건 그분의 양식을 뭐라 그러나 훼손하는 이야기다. 명예를 훼손하는 이분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특권 무관하게 무조건 잡아뒀으니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상당히 이 손상을 입겠죠.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는 제가 견제합니다. 당 안에서. 저 같은 사람이. 계속 기다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분들 아무튼 좀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박선숙 의원도 실제로 박선숙 의원님. 예. 의원도 비례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탈당하지 않았을 뿐 지금 이 합당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거 혹시 박선숙 의원하고는 얘기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요, 아직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럽니다. 실제로 국민의당 의원, 오늘도 이제 우리 의원총회가 있고 서로 뭐 인사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개개인 분들하고 화학적 결합이 되게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뭐 제가 또 여전히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고 있어서 네. 당에 최고위원직은 승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곧 이번엔 그냥 승계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저희 당은. 네. 저희 당은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 의원의 간부가 돼 있기 때문에. 승계하는 것으로 최고위원이 되셨군요. 그래서. 근데 실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합당을 했는데 지금 30여 분인데 이 중에 이제 비례 3인방하고 박선숙 의원 정도 빼면 25석, 26석 정도의 단결된